Christmas ring, snowing and blowing the bushe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ing, jingle bells time. Dancing and prancing at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swag time to go gliding the water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역시 12월은 캐럴송이 좀 나와줘야죠. 지효 씨의 노래 신나요? 아주 상큼했어요.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 캐롤송 들으니까 와 이제 2024년이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에 시상식들도 많이 펼쳐지는데 저는 홍 MC에게 이 상을 주고 싶어요. 방송 스태프들을 위해서 커피와 빵을 많이 사줬잖아요. 지갑을 잘 열어준 상 주고 싶어요. 아, 저는 김태현 아나운서에게 네. 그 안구 정화상. 네? 예. 화면 딱 보시는 분들이 네. 아유 김태현 아나운서 나왔네. 아 이쁘구만. 이래서 안구 정화상. 아이고, 아이고. 예. 우리 원진 씨에게는 안전상. 네. 어떤 안전상이냐면 대본을 안전하게 잘 소화해 주셔서 안전상 드리고 싶네요. 야, 이 안전상 수상의 영광을 저 혼자 오늘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도 안전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기가 온종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성금을 모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도 시작이 돼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아주 훈훈한 기부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기부하실 거죠? 그럼요. 저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최근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에서 저의 재능을 잘 나누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아니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재능 기부나 봉사의 80%의 이상이 다 가을과 겨울에 몰려 있다고 해요. 추운 날에 봉사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계절 내내 이런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부른 노래도 사실 출연료 따로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예, 재능 기부상 또 드릴게요. 괜찮죠? 드려도 되죠?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훈훈한 분위기를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나누면서 살자, 봉사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천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실천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것도 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악단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 생각이 한 90도 이상, 180도까지 바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을 오늘 또 모셨죠? 그래요. 삶이 봉사고 봉사가 삶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익산 도우리 봉사단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오늘 그냥 뜨거운 바람이 그냥 수승 나와 세게 트는 게요 라고 할 정도로 스튜디오 안이 훈훈합니다. 자 우리 김선교 단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의 도우리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김선교입니다. 또 저 KBS 방송에서 도우리봉사단을 연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윤구마 총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우리봉사단의 총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웃음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금화입니다. 이렇게 좋은 연말에 저희 도우리봉사단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옆에 배인옥 부단장님. 저는 익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우리 봉사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배인옥입니다. 전에는 봉사위원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단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우리 금손이 단원님.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자 우리 또 도리봉사단의 단원이면서 가수 금순이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났죠,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벌써 이름부터가 도우리. 모든 걸 다 도우리 뭐 이런 의미예요. 참 좋잖아요. 어떤 의미로 출발하신 거예요? 도우리 봉사단. 저는 2005년도에 예. 정년을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년한 뒤에 사회 나가서 한번 봉사를 해보자. 그런 제기에서 4명이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명이 출발해가지고 한 1년 후에 20명이 됐어요. 우와. 또 20명이 돼가지고 또 1년 후에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90명까지 회원들이 있거든요. 도우리봉사단 익산의 전라북도의 대단한 봉사가 아닌가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봉사 단체인데, 근데 어떤 단체든 뭐 맡은 역할과 임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음식이면 음식, 맡은 역할이 다양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윤구마 총무님께서 역할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도우리봉사단에서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총무라는 직책은 저희 회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거 문자 공유하고요. 거의 그냥 진행을 하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부단장님께서는 뭐 음식이면 음식 뭐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현재 도우리봉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빵봉사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있고, 우리 저 옆에 계시는 우리 금순이 회원님은 워낙에 가수다 보니까요.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가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선교 단장님을 필두로 저희가 단장님께서 이렇게 진두지휘 해주시면 저희가 일사천리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주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으신데 혹시라도 가수가 없으면 제가 좀 어떻게 노래 담당으로 좀 들어가 볼까 했더니 가수가 아주 잘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봉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적인 봉사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도우리봉사단에서는 여러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봉사를 꼽자면 저희가 밥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차 봉사는 300명에서 한 600명까지 저희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음식 조리에서부터 배식 그리고 마무리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밥차 봉사를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짜장면 봉사를 했어요. 짜장면 봉사는 어찌 그렇게 다들 알고 오셔가지고 한 600명, 400~500명 이렇게 생각했던 인원이 800분이 오셔서 저희가 짜장 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요즘 일손들이 많이 부족해요,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를 해요. 가서. 네, 그래서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연말이면 저희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짜장면 봉사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식사 봉사 촬영도 아까 보였는데, 그러니까 금순이 씨는 가수시잖아요. 네. 그 다른 거 안 하세요? 노래만? 그냥 신나게 아니에요. 콩나물 묻혔으면 시금치도 묻혀라. 콩나물 묻혔으면 밥 탄다. 그 노래만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시나요? 저도 똑같이 단원들하고 같이 제가 좀 칼질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따듬고 파 따듬고 양파 따듬고 그런 거 같이 하고요. 이제 칼질을 많이 하죠, 주로. 근데 제가 이제 요즘은 또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못하고 어쨌든 서서 하는 건 잘해요. 요리. 그렇군요. 365일 온정의 손길이 뭐 매일매일 다 필요하지만 특히 겨울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들이 주변에 참 많잖아요. 겨울에 봉사하는 게 주로 어떤 건가요, 우리 단장님? 겨울에는요, 저희들이 연탄 봉사. 연탄 봉사도 우리가 배달까지 다 해서 거기서
또 200장, 300장 나눠가지고 집이까지 다 싸가지고 완공하고 해요. 또 그러고 나면은 또 겨울에 12월 달 초에나 11월 말경에서 김장봉사. 아유. 이번에도 김장봉사를 저희들이 60박스를 했어요. 10kg짜리. 예, 예. 예. 60박스를 해가지고 익산시청에다가 네. 기타 그러니까 익산시청에서 또 한 박스씩 가정에 나눔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밥차 얘기도 그렇고 김장도 그렇고 예. 손맛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데 특히 반찬 봉사는 정말 솜씨 있지 않으면 덤빌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짜 먹었는데 짜. 신 거. 그럼 좀 그런데. 네. 근데 베인옥 부단장님이 담당이시라고요? 저 말고도 그 첼로 잘하시는 그 이사님이 계세요. 근데 예. 저는 그 밑에서 이제 부조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몇 가지나 음식 준비해서 그렇게 반찬 봉사하세요? 음식은 이제 우리가 밥 봉사를 가면은 큰 이만 막 찜통 같은 데다가 몇백 명이 드셔야 하니까 된장국이나 여름에는 냉국을 타요. 오이 냉국도 타고 된장국 끓이고 미역국 뭐 북어 넣고 새우 넣고 미역국 끓이고 뭐 나물 하나 또 나물을 해요. 시금치나 뭐 그런 나물도 하고 김치 뭐 해가지고 밥까지 다 일절 다 해요. 그 자리에서 나가진 공원 같은데 이렇게 네.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다 해서 배식하고 집 마무리까지 설거지까지 다 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단원들이 한 20여 명이 나오셔가지고 항상 같이 이렇게 착착착 시키기만 하면 우리 도우리봉사단은 뭐 어떤 봉사가 있다 하면은 뭐 일사천리예요. 착착착착착착착. 그리고 뭐 이렇게 명절 때 그런 때는 꼭 그 나눔 봉사 그 보따리가 있어요. 나눔 보따리가 그러면은 그것도 뭐 양쪽에 서가지고 300개씩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그 네. 봉사 가방 쫙 하면 일렬로 하면 뭐 1시간이면 딱 끝나버려요. 아이고. 예. 이야기보다 일 너무 많이 풀어놓고 계십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이런 봉사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어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님께서는 뭔가 본인의 의견과 다른 얼떨결에 맡게 된 그런 봉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떨결에 맡게 된 봉사. 예, 그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밥차 봉사도 하지만 매달 빵 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근데 빵 봉사라는 게 제빵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익산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대상으로 제빵 기술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좀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에 배웠는데 네. 그게 오늘날 또 책임을 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죠. 예, 그래서 빵을 만들고 준비하고 만들고 포장하고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봉사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예. 그래서 또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맡게 되니까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이라는 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먹을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제가 직접 계량을 해보니까 정말 예민한 게 빵이더라. 계란 15개를 깨잖아요. 대란인지 왕란인지 특란인지에 따라서 중량이 틀려요. 그러면 빵이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부풀기, 빵의 크기 이런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빵 봉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다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예민해요. 저는 정말 집중을. 어렸을 적에 네. 김장할 때 할머니께서 야 이거 설탕 좀 더 넣어라. 그래갖고 설탕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렇게 넣는데 위가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푹 뜯어졌어. 그때 할머니가 그 무언에 한 3초 있잖아요. 더럽게. 그러니까 이 빵도 만들다 보면은 설탕을 넣어야 될 때 소금 넣을 때도 있고 밀가루 대신에 다른 걸 넣을 때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죠. 빵에 따라서 저는 밀가루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강력분, 박력분, 뭐 그냥 밀가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레시피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계량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딱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량을 했는데 눈대중으로. 아니요. 겨울에 재서 했죠. 그런데요. 2번 만들 빵 재료를 한 번에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 이 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맛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빵이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그거는 또 이렇게 먹어가면 커피하고 또 먹어가면서 하고 얼른 또 다른 그 올바른 레시피로 해가지고 빵을 네.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패작은 먹어서 없애야 돼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좀 잘못 만들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만든 빵이면 뭐 또 반찬들을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우리 또 단장님이 손수 다 배달을까지 하신다고 하세요. 맞아요. 그 빵을 만들려면 그 전날에 이제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가서 빵을 이제 배달을 가져가요. 그러면 제가 맡은 전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달을 가니까 그분들이 내가 빵 배달인 줄 알고 어이 놓고 가 그래요. 그래도 저는 내 자존심을 생각해서 저를 정중히 했죠.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음에는 저를 보면 먼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먼저 숙이면은 그 사람들도 고개를 숙인다. 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뭐 익산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상복이 그렇게 많았다고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상 받으셨어요? 제가 상을 내게 되면 상에 대해서는 끝이 없죠. 우리가 2021년도에 전라북도 봉사왕을 받았어요. 예. 단체상에서. 그리고 익산시에서 봉사당 왕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개인으로 전라북도 봉사왕을 받고 또 익산에서도 개인으로 봉사왕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2022년도에는 해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참 그거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진짜 마음이 편해요.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지. 다 우리 도우리 회원들 덕이다. 앞으로 우리 도우리 회원들한테 더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참 우리 단장님께서 겸손하세요. 상이 더 많거든요. 네. 더 이상 소개를 안 하시는 거 보시면은 또 이렇게 겸손까지 다 갖추셨어요. 자, 우리 금순이 단원님께서 이거 말고도 상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겸손하셔서 당신 그 자랑하시는 걸 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도지사 상도 받았고요. 네. 봉사왕으로 또 대통령상을 또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 안 하시네. 나는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야, 대신해서 또 상장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말이죠. 제가 봉사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깨가 이렇게 뒤에 제껴지죠. 제껴지고 봉사왕 제가 다 써붙이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랬을 텐데 정말 겸손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단원들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총무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신다면서요, 단장님. 예. 우리 충무님은 활발하면서도 우리 도우리 봉사단 한 90명 정도 있는 단체를 정말 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좀 뭐가 잘못됐다 하면 그 중간에서 다 역할을 해요. 진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회원들 잘 90명을 다 그렇게 웃음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은 흐뭇해도 뿌듯합니다. 하여간 인대까지 진행을 보면은 우리 도우리 봉사단의 총무님이 짱! 마지막에 너무 귀엽게 짱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 표정이 웃고는 있는데 조금 씁쓸해요. 총무님만 이렇게 유독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칭찬 릴레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다른 분 칭찬을 좀 해주시죠. 암요. 저는 정말 저희 회장님의 이렇게 칭찬을 먹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저희 특히 제가 칭찬을 하자면 우리 옆에 있는 배인옥 부단장님 정말 솜씨 좋죠. 또 얼굴이 이쁘죠. 말 잘하죠. 인심 좋죠. 그런 데다 대고 정말 봉사가 100번 있잖아요. 그러면 99번은 꼭 참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봉사라는 거는 이 참여도가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범 봉사자로 참여도 제일 높은 우리 모범 봉사자로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칭찬 이만큼 받으셨으니까 이제 또 보내셔야죠. 릴레이 이어갈게요. 누구? 네, 여기 금순이 가수는요. 예. 노래도 잘하지, 행사도 잘하시지. 모든 것을 뭐 행사하면은 금순이에요. 그리고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남편분은 음악 담당을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와서 노래도 하시고 어디 가시나 뭐 행사하면은 금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산시에서는. 그 정도로 남편분도 인상도 좋으시고 사진도 잘 찍어서 밴드에 잘 올려주시고 저는 만능이세요. 아침마당 전복사상 우리 원준 씨를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이 정말 성실하게 네. 꾸준히 그 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만인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실해요, 또, 진짜. 예, 또 오는 게 있으니까 또 가는 게 있어야죠. 네. 자, 우리 홍임 씨 칭찬을 제가 좀 해드리면 일단 진행 잘하시죠. 웃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빛나게 해줘요. 안 그래도 눈이 부신 우리 김태원 아나운서를 더 빛나게 해준다고 일부러 얼굴을 사실 잘생겼어요. 못생기게 저렇게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화장을. 예, 잿빛으로 그냥, 잿빛으로 막 흑빛으로. 사실 잘생긴 양반입니다. 예, 잘생겼어요. 그래요. 칭찬인지 구식인지를 잘. 네. 서구 씨가 얘기했던 건 이 자리 노리지 말아라 그거였고요. 예, 아무튼 이어가죠, 지효 씨. 네. 아니 뭐 일단 뭐 사적인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본론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금아 씨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봉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던 우연한 기회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정말 봉사라는 단어만 알았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저희 신랑이 그 친구한테 일일오프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일일에 바자회 하는 거를. 네. 거기를 굳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바자회라고 하면 좀 멋들어지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갔더니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테이블만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는데 저는 처음에 좀 짜증이 좀 났었죠. 그래서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참 이렇게 둘러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저희 회원님들이 열심히 그 자기 식구에게 밥을 주듯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는 사진들을 쭉 쳐다보면서 그 활동한 거 그리고 단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봉사라는 거를 좀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단장님께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네,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말씀을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봉사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죠. 예, 그게 계기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거기를 데리고 왔는데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짜증도 내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갑자기 봉사단에 나도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총무까지 한다. 뭐 이러니까 남편분이 갑자기 막 황당해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랬게 처음에는 무슨 봉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갔으니 가서 보니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냥 툭 던지더라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총무 한다 그러지 또 봉사 간다 그러지 봉사 모임 가야 된다 그러지 이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이제 봉사하는 내역들 이런 것들 보고 하니까 그냥 흔쾌히 지금은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해라. 잘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그래서 하고 다닙니다. 네. 근데 어딜 가시더라도 딱 총무상이에요. 손도 크고 살림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직이 총무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기 있나? 이런 생각 가지셨죠? 조금 있었던 봉사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어떤 봉사냐면은요, 저희가 그 농촌 일손 돕기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파 뽑기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제가 밭에 가서 막 벅벅 기어다니고 좀 요령을 좀 피우고 있는데 옆에 회원님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성이 되면서도 또 일하기는 또 꾀가 나고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제가 예, 봉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저 열심히 해주시는 그 나이 드신 저희 회원님들을 뵈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했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양파는 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르는 게 힘든 거지. 아, 그래요? 진짜 힘든 건 마늘입니다. 마늘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양파 캐는 시기가 여름이니까 네네네. 6월 뭐 덥죠. 7월 힘들잖아. 신입 회원들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가요. 이 어느 것이고 간에
첫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봉사를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인을 따라서 왔는데 양파밭에 갖다 데려다 놨어요. 근데 6월에 덥고 벌레도 많은데 양파를 봉사를 계속 이렇게 몸으로 해야 돼? 해서 정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양파 봉사가 힘들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밥차 봉사에 오셔서 밥차 봉사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봉사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고생을 좀 해야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가족처럼 지내시면서 서로 눈빛만 봐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이럴 정도로 손발이 척척 잘 맞으신다면서요. 네네. 오늘 저희 출연해 주신 분들만 봐도 아시겠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밥차에 가서 부재료들을 싹 꺼내 놓잖아요. 그러면 양파하고 파가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새 양파하고 파를 까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느새 쌀 밥솥이 나와 있다. 그러면 쌀을 씻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 그릇이 나온다 하면 또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또 고기 양념만 재워주면 그 주걱으로 그거를 또 익히고 계시고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서 모든 일이 그냥 척척척척 손발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도우리 봉사단은 일개 그냥 봉사단이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네네. 가족이 함께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봉사에 대한 열정, 재치 그리고 눈치 이런 건 당연히 필수고 혹시 외모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예쁜 외모? 저는 제가 매달 셋째주 목요일이 저희 도우리 봉사단의 정모예요. 그러다 보면 신입 회원님들이 입회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나 도우리 봉사단의 신입 회원님들이 오셨네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우리 짱이신 분들만 오셨네요 하고 제가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저희 도우리 봉사단은 예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입회를 못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멘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속에는 정말 얼굴도 예쁘시지만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이 봉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회원님들 오시면 그렇게 멘트를 날려가면서 소개를 해드리죠. 네. 도우리 봉사단에서 저한테 사회 보라고 한 번도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사회 본인이 보시죠?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정모 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농촌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공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게 계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MC를 좀 봐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MC는 보는데 정말 어르신들이요. 감사하게도 태진아 씨, 송대관 씨보다 윤금아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MC를 보면서 정말 보람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너무 그렇게 활동 많이 하시면 홍임 씨가 위태로워져요. 자, 그러면 그래도 그 모습을 네. 한번 지켜보고 싶으니까 아침마당 전북 송년회 콘서트다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MC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C 소개는 이장님 부탁드려요. 이장님, 예. 이거 드려봤어? 그게 시내에서 MC 선생님이 왔어요. 예, 이장이에요. 예, MC 선생님이 MC를 봐준대요. 윤금아 MC님, 예,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마당 우리 송년회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오늘 즐기실 준비 되셨다면 저와 함께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먼저 손바닥 한번 비벼볼게요. 이 손바닥을 비비는 거는 손바닥의 열을 이용을 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비볐으면 눈에 갖다 살짝 대실게요. 자, 누나 오늘 너무 행복한 모습 많이 보고 우리 즐겁게 놀자. 자, 다시 한번 손 떼서 손바닥 한번 비벼보실게요. 쓱싹쓱싹.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바닥을 비비네요. 자, 쓱싹쓱싹 눈에 갖다 살짝 댈게요.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자, 옆에 짝꿍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까꿍 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까꿍. 네,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오늘 아침마당 송년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활기차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수상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네, 정말 깔끔한 진행입니다.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당분간.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 이게 좋다 보니까 회원들도 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입단 계기가 됐다면서요, 금순이 씨도. 네네. 네. 제가 그 도리봉사단 정모 때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시골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무실 같은 것들은 게 시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이런 데를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게 총무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입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기에 이런 인재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이렇게 회장님도 좋으시고 해서 여기서 저도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단원에 입단을 한 거죠. 도우리 봉사단을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알고 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회장님을 우리 단장님을 어느 저기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도리봉사단 단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봉사단이 있었나? 익산에 그런 데가 있었나?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기가 우리 이제 단장님이 저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스카우트 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저희 그냥 행사 때 저를 가수로 이제 불러주셨었는데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저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게 된 거죠. 더. 그러면 원래부터 좀 봉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 도우리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봉사는 다른 단체에서도 했었어요. 네, 봉사하는 거는 좋아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쪽은 이렇게 뭐 후원이나 아니면 모임을 가져서 뭐 이렇게 식사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제 몸으로 이제 성심성의껏 가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걸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단체들은 거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몸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도우리를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는 다 어디나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항상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이 여지가 없이 그냥 봉사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이게 봉사를 하다 보면 제 마음도 힐링이 되고 지쳤다가도 가서 또 같이 봉사하고 오면은 마음이 또 뿌듯하고. 다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가수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듣지 않으니 또 본업이 또 따로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삶이 바쁘실 텐데 봉사하실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되시나요? 이제 행사가 이렇게 행사철이 있잖아요. 또 철도. 그러면 그럴 때는 겹칠 때는 제가 이제 오전에 만약에 행사가 있다든지 여기 오후에 행사가 많죠. 오전보다 오전에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저는 이제 빨리 빠져나오죠. 오후에는 또 행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 시간이 안 맞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는 한은 꼭 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제가 이제 가수이니까 가수 활동할 수 있는 데는 가야 되니까 가고 또 이제 저녁에는 또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같은 이렇게 단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가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앞에서 자기 소개할 때 이미 노래 제목은 얘기하셨어요. 잘 만났네. 네. 네, 그 노래 금순이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망치고 낭실이여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우리 둘이 잘 만났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지
서로 의지하며 이 한평생 살아가요. 천생연분 따로 있나 우리 둘이 만들어서 사는 거지. 행복이랑 마음먹기 달려있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보세. 천생연분 따로 있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맘씨고 당신이여.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우리 둘이 잘 만났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이 한평생 살아가요. 천생연분 따로 있나 우리 둘이 만들어서 사는 거지. 행복이랑 마음먹기 달려있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보세. 천생연분 따로 있나. 행복이랑 마음먹기 달려있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보세. 천생연분 따로 있나. 천생연분 따로 있나. 천생연분 따로 있나. 행복이란 마음먹기 달려있다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진짜 그런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아침마당 네네. 전북 오늘은 봉사는 내 삶이다라고 외치시는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봉사하면 혜택이 있나? 아, 혜택. 혜택인지 혹시 배인옥 씨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겁나게 많아요. 있어요? 그래요? 익산시에서는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의 도시. 시장님이 그 익산하면은 봉사 그런 패치프레이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뭐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 시설에서는 한 20%에서 뭐 50%까지 주차는 50%까지 혜택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수 봉사증은 익산에서 한 80시간 봉사를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우수 자원봉사증을 줘요. 그러면 그 봉사증을 제시를 하면은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연계가 된 데 같은 데는 이렇게 주면은 10% 20%씩 전부 다 감면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자원봉사자만의 혜택을 많이 줘요. 시민들이. 네. 시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항상 봉사를 안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야 되네. 우수 네. 봉사자 또 봉사왕으로 선정되셨었다고. 네, 그때 코로나 때인데 그 봉사은날에 봉사왕을 상을 받았어요. 전라북도 예. 봉사왕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큰 액자 이렇게 해가지고 훈장 같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네. 이 자원봉사왕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1,800시간 정도 되면 그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면은 봉사의 시간이. 네. 그것을 시간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1,800시간. 네네네. 아니, 봉사하는 시간이 1,000시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더 대단하신 게 본업이 따로 있으시대요. 본업이 있고 봉사를 하는 날은 그럼 그 일과가 이렇게 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후 5시 한 반쯤 오픈을 해서 마감은 한 새벽 3시까지 해요. 어떤 걸 오픈하시고? 꼬치구이 그 전문점집을 해요. 음식점을. 네네. 예. 그러니까 한 그때 3시쯤 마감을 한다고 그래도 한 정리하고 뭐 하고 집에 가고 하면 뭐 4시, 4시 반 그렇게 되거든요. 어이구. 그러면 이제 잠깐 눈 붙이고 봉사를 하려면 한 8시, 9시쯤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잠깐 자고 이제 또 나가서 봉사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한 2시 정도면 밥 봉사 같은 것도 다 빵 봉사랑 다 그렇게 그때 끝나요. 2시면. 그러면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또 나가고. 아이고. 그 일상 생활이에요. 봉사는 생활이다. 예. 그래서 뭐 봉사하면은 그냥 봉사 날이다 하면은 일상 내 생활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에 낮잠 잠깐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정말 예. 봉사활동하는 것과 근데 일과 중요한 건 그거죠. 왜냐면 잠을 그만큼밖에 못 자시는데 또 삭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러 나가시고. 오. 그러니까 후회도 많이 하시죠. 내가 왜 봉사를 하기 시작했나. 저는 이렇게 여기 도우리 봉사단에 와가지고 정말 후회라고는 일도 없었어요. 예?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내 일상 생활은 생활이고 봉사는 봉사잖아요. 그래서 아우 도우리 봉사단 온 것이 참 진짜 행복이고 감사하고 그 좋아요. 하여튼 봉사 가면은 제가 빠지면 심심할 정도로 가서 뭐 분위기도 띄우고 농담도 하고 웃고 그러고 오면은 그냥 힐링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봉사활동이 이렇게 자랑하고 아까 원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름표도 붙이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남편분한테는 한동안 이렇게 그 숨기셨다고 하던데 그 왜 네, 그러셨어요? 한동안은 처음에 이렇게 봉사는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한테는 뭐 이렇게 일도 하는데 저녁에 또 일하고 낮에 봉사하고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1, 2년은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잠깐씩 하고 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편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가사 일도 많이 도와줘요. 지금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간 나는 대로 봉사도 한 번씩 같이 나와서 하고 그랬어요. 네.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덕분에 하는 그래도 거지. 가족 모임도 있고 왜 네네. 회비 낸 친구들 모임 있잖아요. 뭐 회비 낸 것도 있으니까 같이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는 조금씩 빠질 수 있잖아요. 가정 모임은 이제 막 처음에는 좀 그랬죠. 식구들이 아 너는 뭐 이렇게 봉사를 간다고 그러냐 바빠 죽겠구만 이제 막 아하. 시골에 또 친정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너스레로 그냥 아유 언니 나 봉사 가야 되니까 다음에 하게 이제 어허.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사실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유 문자로 아우 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막 전화로도 못해 이제 미안해서 네. 또 봉사 간 거나 막 친구들한테 이제 미안해. 봉사는 이렇게 갑자기 잡히잖아요 날짜가. 봉사는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뭐 어디 봉사 갖고 오기만 하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봉사하는. 근데 지금은 회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명 그렇죠. 가까이 되니까. 맞아요. 회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누가 왔구만. 왔는 개별. 또 오셨네. 새로운 분. 이렇게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봉사를 어디 오늘 봉사를 간다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일다 와요. 나와서 준비도 하고 뭐 우리 봉사박도 다 봉사복도 전부 다 해서 차에다 실어하고 또 우리 차에다 실다 보면 또 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데려가 그 사람 봉사를 가야 하니까 차가 없어도 못 온다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얼른 실어 와서 제 한 차를 실어요. 실어갖고 사무실에 모든 장기가를 싹 실어가지고 봉사장을 갑니다. 가면은 아이고 우리 또 단장님 또 오셨네.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어떻게 하지? 나는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 때나 달려갈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봉사 나려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회장님은 그걸로 해서 만족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저는 이 얘기 듣고 아 부지런상을 좀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10년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그렇게 해오셨대요. 그래요? 그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벌써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사연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저희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예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심장은 투석한 이유가 딸이 먼저 하늘나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투석을 하게 됐어요. 투석을 하는데 사실 가족들은 멀리 있는 가족이 있지 또 직장 있지 사실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인데 그보단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 하는데도 참 힘이 들어요. 뭐 운전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새벽에 가서 병원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먼저 가서 번호표를 5번 안에 들어가야 12시 안에 끝나요. 5번 넘어지 가면 3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것을 뽑아가서 그 집을 달려가요. 또 달려가서 그 집에서 환자를 태우고 또 병원으로 와요. 병원에 와서 또 투석이 끝나더라까지 그러면 딱 4시간 투석을 해요. 그럼 4시간이면 한 12시 반 정도나 늦으면 1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끝나서 집에 데려가고 또 어느 때는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그냥 저는 참 지루했는데 본인은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아들이 투석 자기 신장을 기증을 했어요. 엄마한테. 갖고 완치가 됐어요. 거기서 완치가. 그것이 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예. 완치가 되는데 그 가족들이 참 좋아하죠. 완치가 되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항상 저를 고마운 느낌 느껴요. 자식들이 모든 일을 다 해줬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고마운 느낌 하지 마라. 나는 오로지 봉사하고 친구니까 당연히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10년 동안 그 새벽 4시에 그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안 힘드셨어요? 예, 힘들지 않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우리 단장님한테 특별한 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우리 봉사단에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흐뭇하더죠. 가족들 가입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를 해서는 진짜 보다 10년 동안 흠마친 도리봉사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봉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아, 진짜 근데 굉장히 어깨가 많이 무겁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시면.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총무님은 어떤 심정으로 좀 지켜보셨어요? 제가 13년째 저희 회장님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저희 회장님이 열정도 있으시고 정말 이렇게 성질이 급하신 만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봉사날이 되면 항상 먼저 와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고생이 왜 없겠어요. 사람 대 사람인지라. 그래서 또 봉사를 뜻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요즘 뭐 봉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또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용이 안 될 때는 다시 그냥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단장님 이렇게 옆에서 뵈면 마음고생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혼자 소갈이 하시고 제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보죠. 네. 근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가신다고. 단장님께서 또 무슨 사연이에요? 빗자루는 왜요? 이렇게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요즘엔 아까도 말씀드린 봉사 점수가 있어요. 봉사에. 봉사 점수가 없으면 진짜 요즘에는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장님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실 막 스트레스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주면 안 돼. 냉정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나 나가겠다. 나가려면 나가든 가 맘대로 해라. 나는 그 점수가 많지만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막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받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 들고 뭘 누굴 때리시나요? 아니죠. 그거라도 빗자루 들고 쓰려면 그 순간이라도 잠깐 머리가 식혀져가지고 이어버리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빗자루 갖고 들어가지고 쓸고 있으면은 아유, 자가 또 그냥 홍 MC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단장님도 단장님이신데 가족분들도 너무 열정적이시니까 좀 소가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족분들? 저희 식구가 사실 15년 전에 쓰러졌어요. 아유. 쓰러져가지고 참 병원 생활도 오래 했지만은 근데 어떤 때 봉사 나가면은 마음이 지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있을 땐 상관있는데 그러면 가족들도 진짜 그냥 아빠
봉사 5만 원 하고 엄마 챙겨.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거죠. 내가 엄마 챙기감선 그 대신 내가 엄마한테 엄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루에 전화 한 10번 정도는 한다 수시로. 왜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전화 받으면 엄마 잘 있다 그런 생각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봉사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너네들 안 줄게.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요 아빠가 하는 것을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아빠 하여간 하고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저희 식구가 그냥 항상 그래요. 마음만 봉사 잘하고 왔어? 참 그래 그러면 그것이 참 흐뭇해요. 막 짜증을 내면 더 어려울 텐데 봉사 잘하고 왔어. 그러면 저 어느새가 여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봉사하러 다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이렇게 끌어러 왔습니다. 네 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봉사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가 됐다.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본인들의 그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충전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순이 가수는 어떠세요? 음식도 잘하신다고 했는데 밥차 봉사 때 느꼈던 보람? 네. 밥차 봉사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배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깨끗하게 드시고 오셔서 정말 맛있었다. 아이고 고맙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할 때는 저희들도 정말 뿌듯하고 좋죠. 항상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요. 진짜 가정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껏 만들어서 드리니까 정말 맛있다고들 하셔요. 네. 너무 고맙죠. 그럴 때마다. 정말 싹싹 비워진 식판 볶는 게 정말 보람이시죠. 그러실 감사하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인원이 몇백 인분을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 많고 시간도 엄청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밥차 봉사하는 곳이 좀 취약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그늘도 없고 이런 데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운동장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물, 하수구 또 이렇게 불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있으면 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취약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데서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밥 배식 해드리고 했는데 오셔서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럴 때가 또 취약한 환경에서 할지라도 감사하고 고맙죠. 와서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300인분, 400인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배식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한 막 200~300명이 더 오실 정도로 막 어떤 때는 그러면 막 진짜 국도 부족하고 밥도 부족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희는 다 드리고 싶지. 근데 이제 좀 늦게 오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비워서 없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도 며칠 날 어디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열일 제쳐놓고 오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총무님 그게 어떤 봉사입니까? 네, 이렇게 밥차나 빵 봉사나 이거는 매달 정해져 있는 봉사를 저희가 네. 하고 있는데요. 재난 사고나 재해가 있을 때 재작년에 익산에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해복구 작업에 돌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면은 가장 필요한 손길이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갑작스럽게 수해복구에 투입이 돼서 밥차, 도시락 싸기 막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회원들이 직장 생활하고 갑작스러워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지인들까지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봉사가 조금 힘들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맡은 역할이 총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거 하고 저기 그거 하고 거기는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전달 사항이나 이 지시 사항들을 다 직접 이렇게 담당을 하실 텐데 근데 가끔씩 내가 너무 나댄 거 아닌가 뭐 이런 후회를 또 하신다면서요. 있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성격에다가 네. 또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갑작스럽게 지금은 눈빛만 봐도 알지만 사실
타 봉사단체하고 같이 하는 봉사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하는 김정봉 강사가 있었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마이크가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김치를 이렇게 버무리는데 아유 좀만 참을 걸 왜 또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이런 또 후회를 또 하기도 해요. 제가 예. 아유 뭐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소통하려면 또 이렇게 타고나신 그런 발성이라든지 MC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 근데 보면은 다른 봉사단에서도 굉장히 탐을 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혹시 뭐 다른 데서도 총무 스카우트 이렇게 안 들어왔나요?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사실 도우리봉사단 하면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우리봉사단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도우리봉사단이 제가 그때 입회했을 때 제일 막둥이였어요. 나이가. 그리고 다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 저희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젊은 층들이 좀 맘맞게 봉사를 하면 어떠겠냐. 우리하고 같이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모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도우리봉사단을 통해서 봉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도우리봉사단에 있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죠.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스카우트 제의가 연봉 1억 5천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인구마 총무 다른 곳에서 연봉 1억 5천 들어왔어요. 자, 그걸 안 하고 뼈를 도우리에 묻으시겠습니까? 1억 5천이 아까우냐. 뼈를 묻겠습니다. 잠시 불안해하셨다가 뼈를 묻겠다 하니까 굉장히 활짝 웃으셨어요, 단장님. 네. 근데 이제 봉사단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네, 캄보디아를 2002년도에 2003년도에 단장으로 학생들 데리고 단장으로 나갔거든요. 가보니까 제가 이거 더워서 어떻게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더웠긴 더운데 비도 없지, 가면 물이 하나도 없지. 취학기로 갔는데 거기 가서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학교를 안에 들어가니 바닥이 전부 다 우리 60년 후에 그 생활했던 그런 게예요. 그 뭐 선풍기도 없지. 그래도 작년에 갔더니 선풍기는 돌아가는데 태양광을 조그마한 걸 내서 1시간씩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라 모르고 2001년도 갔을 때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천막을 치고 잘랐는데 더워서 못 자겠어요. 목욕을 해야지. 그러면 가서 샤워를 쌓였더니 그게 화장실에다 찌끈 물이 돼요. 아이고. 이제 화장실도 갈 수가 없지요. 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학생들 선풍기도 같이 만들어주지. 또 축구공이 가지고 가서 같이 차면은 참 좋아해요. 축구를 하면서도 금방 날이 비 왔다 금방 개 그러거든요. 그러면 땅이 부슬부슬해요. 그리고 같이 학생들하고 한국에서 준비해서 김밥 같은 거 해서 같이 말아서 같이 먹으니까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해외 그 캄보디아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후원자들이 많으셔야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거기에 갈 때는 우리 일반인 5명, 학생 15명이 20명이 나갑니다. 근데 그 후원은 가는 데는 익산시 봉사자들이 여러 단체들이 같이 쫌쑥쫌쑥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모여가지고 가서 기증하고 학기도 그 어려운 부분에 체양이나 그런 거 하라고 기증도 해주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중에서 여성 봉사왕은 우리 배인옥 부단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상장도 있으셔가지고 가족들이 그 상장을 보면 크게 또 뿌듯해한다면서요. 네, 그때 코로나 때인데 상패를 이렇게 크게 해서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근데 그 걸어놓으니까 식구들도 애들도 아우 엄마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남편도 아우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더니 그냥 저런 것까지 다 타왔다고 농담도 하고 보면 좋아요. 그냥 저도 한 번씩 보면 아우 그래 좋구나. 언제 제가 여기 아니면 그런 상을 타겠어요. 영광이죠 제가. 네.
소리가 참 아름답죠. 예, 네. 이렇게 이 맑은 소리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봉사해 주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손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이라는 노랫말처럼 봉사로 따스함을 전하는 이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였습니다. 오늘 이 멜로디 선물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웃음꽃. 네, 정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랑 나누고 또 행복을 얻는 분들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다들 바쁘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한 몸도 어디가 아프고 되게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봉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봉사단체, 오늘 오셨던 도우리 네. 이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도 좋을 그래요. 것 같네요. 12월은 빨간색이 유독 생각나는 달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도 그렇고 구세군 자선 냄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랑 그 빨간색을 통해서 좀 하트 전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